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이철이의 이쑤시개. 배지하고 정당 보조금 줄이고 국민들이 이렇게 원했던 거죠. 그렇죠. 다. 네. 국민들 어떤 국민이 원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국민 하지 네, 마세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네. 국민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300만 명이에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발표하니까 네, 자 이걸 발표하면 이야 대단하구나 말이지. 역시 안철수구나라는 탄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싸늘한 반응이 있잖아요. 뭐 이런 애송이 같은 뭐 아마추어의 아마추어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죠. 네. 어디 좀 안철수 캠프에서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라 파견 나오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균형을 네. 맞춰야죠. 균형이 무슨? 네, 네.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면 왜 균형을 잡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네, 비판하시니까. 그건 균형과는 네. 별개의 네. 문제. 저는 또 균형을 언론인으로서. 또 시소를 잡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면 2%가요. 완전히 그 안철수 들어보세요. 후보를 완전 비판하는 그런 프로로 전락하고 저를 불러왔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예, 예. 네. 그 다음에 국민. 네, 알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0일 날 제가 쓴 글과 방송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많은 분들께 제가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인 국민 대통합과 약속 대통령, 민생 대통령의 그 의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이철입니다. 시즌2인데요. 숲채실장은 왜 그렇게 빼꼼히 쳐다봐? 너무 오랜만에 뵈서. 지연재 있지, 나한테. 아닙니다. 오랜만에 봐서. 아까 귀가 건질건질 하던데. 귀신이야. 저희끼리 저녁을 먹었는데요. 자, 이철이의 이쑤시개 시즌2 시작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시즌2는 19대 대선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야, 18대 취임식도 안 했는데 가만히 좀 19대. 있어. 가만히 좀 있어. 18대 대선 끝났잖아. 취임식이랑 상관없이. 희망을 갖고 살아야죠. 삐딱선 타는 거야 또. 박 대변인 근데 선거도 졌는데 왜 안 잘리는 거야? 예? 제가 달리는 KTX 8위가 붙어가는 방법을 아세요? 납작 엎드리고 눈에 띄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거긴 대변할 사람이 없나? 아 무슨 말씀이세요? 국회의원만 127명. 아니 그럼 경쟁을 뚫고 된 거예요? 또 아니요, 살아남은 그냥 파리가 눈에 잘 안 띄면 쫓아내지도 않고 괜찮아. 근데 파리가 앵앵거리면 그걸 잡아요. 그러니까 앵앵거리잖아. 에? 저는 우리 같은 KTX를 타고 있는 고객들에게는 앵앵거리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근데 사람들만 박대. 향해서. 네. 민주당이 KTX야? 무궁화인가? 비둘기야. 비둘기는 조금 앵앵대도 괜찮아. 아니 자꾸 역사와 전통 어쩌고 그러니까 낡은 기차 같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즌 2를 뭐라 그래야 되나 내용적으로 이끌어 가실 분을 제가 모셨는데요. 김윤철 박사입니다. 지금 경희대 교수하고 계시죠? 예. 예. 우리 김박 인사만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입니다. 뭐 아니, 내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끌어갈 부드럽게. 건지는 잘 모르겠고. 그럼 난 뭐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저기는 내용적이고 우리는 그냥 옆에서 저기 밑밥만 까는 거야? 아니 그 따위도 몰랐단 말이야? 그래도 제1야당 대변인을 놓고서 난 당에서도 그런 취급. 거기는 여기까지. 제1야당이 아니고 이길 선거 진정당이야. 그렇게 불러야 돼. 그냥 수다에 좀 격조를 조금 격조는 올릴지 좋아요. 낮출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격조는 좋아요. 네. 재미가 없어지면 안 되고요. 교수의 박사님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거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박사하긴 땄어요, 형? 아유 뭐 저 언제적 이야기를 저렇게 그냥 땄다고 민주당이 안 되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 아니, 딱 좋아.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발언을 하고 하는 사람의 그 신상도 잘 모르고 그렇게. 아니, 이철희 선배 야, 사회적으로 그- 중요한 발언 하는데 박사 아니잖아요. 박사인가 보다. 얼굴빛이 왜 저러지? 근데 시즌 2에 대바람부터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진짜 내가 나가겠다고. 난 금년에 박사 계속 딸 흔들었어요. 거예요. 금년에. 그쵸. 아직 안 따신 거죠? 코스업 다 끝나고 종합시험 다 보고. 논문이 중요하죠, 사실은. 나이 50에 이제 논문 써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 김현철 박사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시려고. 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오늘 나오시네. 그럼. 선거제도 웃으면 나와. 씨발. 아 진짜. 오늘 시바가 빨리 나온다? 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참, 어제인가 그제 칼럼 좋던데. 세대 갈등에 대해서 네, 예, 경향신문에 예, 쓴 거. 세대 갈등론이 좀 이제 허구적인 거다. 안 읽어봤지? 서 실장이 뭐 그런 데 관심이 있겠어? 네. 아까 보니까는 다른 칼럼은 많이 읽으시고 준비해 갖고 오셨던데 제 칼럼은 안 읽으시고. 안 읽어서. 그러니까 경중을 못 가려, 제가. 아니, 봤는데 이렇게 박대는 봤겠지, 당연히. 안 봤어요. 무슨 얘기했을지 내가 알아. 참, 저렇게 예단을 하고 있으니까 선거 진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내가 한겨레 선거 봤어요? 언제? 나 미치겠네. 이틀 전에. 아유, 유창선 그 칼럼니스트가 또 트위터에 진짜 죄송한데요. 우리 일면 보고 정치면까지 보고 다음부터 안 봐요. 너로서 민주당 정신 차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일면을 안 보는 게 민주당한테 더 좋을 거예요. 아니, 메인 뒷면부터 일면으로 생각하고 봐. 차라리 사회면 같은 거 많이 보는 게 차라리 낫죠. 사회면 같은 거. 이 독서를 그리고 좋아. 대국민 정치하려고 그러면 사회면 보고 그래야지. 맨 정치면 봐가지고 운동권들이라고 새누리당 그러는 거지. 까는 이야기나 맨날 하고 그러니까 19대 대통령은 민주당 까는 걸로부터 이야 좋다. 내가 이제 19당 대통령에서 19대로 달려간다 그랬지 뭐. 근데 진짜 이거 우문인지 모르겠는데 박대한테는 미안한데 19대 대통령 민주당에서 나올까? 진짜 오늘 괜히 나왔다 진짜. 민주당? 저봐 저렇게 야당에서 적답이 안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야당에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봅니다. 벌써 뭐라고 얘기해야 내가. 아니, 19대 대선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갈지에 대한 그 확신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이름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야당 전체 전반적인 재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민주당을 60년 전통을 빼고 다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일정하게 자기 역할을 다 한 정당, 시효가 다 된 정당, 이렇게들 표현하는데, 저는 실제로. 다 바꾸지 말고요. 예? 말 끌어서 미안한데 예. 다 바꾸지 말고 예. 그냥 해산하면 안 되나? 해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이따 흩어졌다가 다시 어디서 모이면 되잖아.
켜로 이렇게 쫙 켜가지고 예. 이렇게 빠질 사람 빠지고 긁을 사람 긁고 해서 다시 하면 안 되나? 무슨 뭐 저기 뭐 하방은 싫다더라. 김박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야. 아니 뭐 지금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진짜 뭐 그게 해산이든 뭐 아니면 또 다른 곳과 합쳐갖고 수혈을 하든 뭐 하여간 뭔가 술을 써야죠. 아니 뭐 60년 전통뼈가 다 바꾼다 그러는데 근데 저는 진짜 대변인도 안 바꾸고 뭘 그냥 60년 전통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국민 중에서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60년 전통 김성수 민한당부터 그 얘기입니까? 까지 가는 거야? 계산 안 해봤어.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 한 1년이 조금 안 돼가지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1년 됐는데 60년의 이 역사를 다 이해하는. 근데 김박 나오신 김에 네. 근데 이 혐한판에 왜 뛰어든 거야 도대체? 어디 이수식이에요? 네. 아니 나오라고 꼬셔갖고 여기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면 안 된다고 제가 저녁 먹으면서 맥주도 한 3병 드셨어. 게스트 시장에서요. 이수식의 시즌 2는 1등을 한번 해보자. 네, 뭐 그래서 뭔가 네, 이 네. 팔을 좀 바꿔보자. 네. 아 그런 생각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김박을 이름은 이수식인데 우리가 다 불쏘식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진 죽지 않았어. 아니 근데 김박은 뭐, 이수식 네. 저기 불소식이가 아니고 네, 네. 끝까지 우리 둘만. 아니 뭐 하세요. 정치를 뭐 좀 너무 뭐 그 대선 지나고 나서 뭐 멘붕에 빠지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새롭게 뭐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런 자연스럽고 좀 그 재결인 대화 속에 오히려 좀 지혜를 그리고 기존에 생각했던 고정관념도 좀 한번 그 과감하고 발칙하게 이렇게 좀 엎어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그래서 또 뭐 나왔습니다. 좋아. 역시 이게 짠다 짜. 좋아. 마른 행주 짜듯이. 아니 좋잖아. 아, 예, 그래요. 불만 있어? 아닙니다. 아유, 아까 사뭇 까칠한 분위기하고 달린 두 분만을 위한 주고받거니. 혹시 뭐 시즌 2에서 빠지고 싶으면 얘기해. 아, 오늘따라 넥타이가 상당히 잘 어울리십니다. 여기 고정 비결이 있구나. 이철희 선배한테 잘 보이는 거. 일단 빨아야 돼. 아니 지난주 우리 망연회 때인가 내가 너무 까칠하게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까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원래 까칠한 성격이라서. 피부는 어쨌든 까마시니까는. 근데 내가 이렇게 오늘 어디 방송 가서 이동업 이 현재 소장 지명자죠? 공식 명칭 지명자에 까도 대해서 나오는. 쭉 까보니까 아주 특이하대 그 사람은. 그렇다면 뭐 보수 가치가 아니라 개인 가치 중심으로 사익 가치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이라고. 법원 직원이 투표했는데 뭐 제일 표가 안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니 이거 실제인데 뭐 우리 와이프 건뒀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아니지 내 와이프가요. 그 법원에서 11년 근무한 내 공무원이에요. 와이프는 영어법이고 마이 와이프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였고. 아이고 박사 되시겠네요. 그래서 나온다 이제.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바뀌었다. 그러니까 우리 조영숙 씨가 말 빨리 해. 그 얘기하자마자 이동읍이 헌재 소장 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 봐서 그러겠지. 그게 첫날 지명되고 나서요. 막 웃더라고. 그러면서 결국 저런 사람은 해먹는구나. 흡사마. 가정법원 원장으로 흡사마? 있었대요. 응? 흡사마라며 별명이. 그건 모르겠어. 아니 근데 완전히 그 평가가 이렇게 직원들이면 법원 직원들이면 판사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렇게 좀 존중하고 이게 있어요. 같이 뭐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좀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는데 아예 그냥 우습게 하더라고요. 큰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저런 사람을 해먹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추적 사건들 있잖아요. 이게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떠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서울신문에는 이른바 벨트라인 아래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를 서울신문 썼어요? 썼어요. 이메일 확 썼어요. 2차 나는. 2차 가라고. 검사들 다 가는데. 아니 자기만 욕먹이면 되는지 대한민국 검사까지 다 욕먹였더라고. 검사들은 다 2차 간다는데 뭐 이러면서 이네 후배 판사들 나가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신 분이네요.
또 그렇게 가요? 아니, 저게 뭐, 그, 깊이 있는 얘기예요? 저런 얘기가? 학문에? 색다른 관점이잖아. 상당히 깊이 아, 있잖아. 색다른 관점. 여튼, 아유, 저런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 해봐. 그런데, 아니, 그런 얘기까지 보도가 될 정도면, 얼마나 이 법원 사회 내에서, 이게 이 신망이 없는 분이냐라고 하는 게 분명한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당선인이 어떻게 대처할까? 요게 이제 주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창중이라는 분도 보면 볼수록 새록새록 뭔가 새로운 맛이 나오네. 그죠? 그 어떤 정착자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저렇게 이해 안 되는 인사를 하고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이 내면의 심리에 자기가 못했던 것, 그러니까 막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막 이런 거 막 자유롭게 하고 막 질러대고 뭐 이랬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환상이나 선호가 숨겨져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세요. 내가 싸이나 서태지 동경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도저히 합리적인 사고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인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당선인의 어떤 그 심리학적인 또 분석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거를 모든 인사를 이렇게 합리적으로만 너무 해석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윤창중 같은 사람을 중용을 해서 박 당선인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이동욱 같은 사람을 만약에 박 당선인이 했다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게 있을 테고 이렇게 충성해라. 박효종 같은 사람을 인수위원으로 넣었으면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테고 최대석 같은 사람을 사실상 경질이잖아요. 잘라버리는 경우는 또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게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윤창중의 거는 뭔가 나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또 거꾸로 그러니까 이 박근혜 그 당선인의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쭉 길러져 온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사람을 쓸 때 그 사람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기가 끌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주변의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은 또 그리고 막 자기가 나서서 설득하는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어떤 걸 하자라는 제안을 쭉 골고루 들은 다음에 그냥 결정하는 리더십 이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봤던 또 리더십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리더십의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변의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그닥 그렇게 별로 인사 자체를 굉장히 인사가 뭐 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게까지 인사 자체를 중요한 부분으로 볼까? 조금 거기서 그래서 그냥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냥 자기가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잘 맞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하는 인사 아니냐. 해석 불가? 그 해석하러 들지 말라는. 아니 그래서 저는 거꾸로 들어서 야당이라든지 이제 좀 새 정부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분들 포함하고 또 비판적인 분들까지 다 해서 인사 문제 자체를 과도한 정치적인 의제 부분으로 이렇게 확 부각시키는 게 좋은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보네요. 그건 전적으로 동의. 제가 여기서 우리 민주당의 내밀한 작전을 하나 노출해주면 은근히 윤창중 대변인 비판 요즘 거의 안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안 합니다. 청와대로 꼭 영전에 가셨으면. 그런 내밀한 전략을 노출했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안 하기로 했어요. 윤창중 대변인이 청와대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근데 저게 아마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윤창중 인사가 우리 말하는 여권 내부에는 상당히 저는 메시지를 던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향이 극우다, 강경보수다, 애국보수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흠이 많은 사람도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윤창중은 다른 게 없는 사람이 오로지 당선인의 신임 하나만 보고 살아야 될 처지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메시지가 있다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레이건이 대통령 됐을 때 자기 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캘리포니아 사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시의 친구, 부통령으로 발탁된 부시가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였거든.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그 경쟁자의 캠페인 매니저인 제임스 베이커를 비서실장으로 딱 임명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척근들 사이에서. 그 척근들이 노래를 불렀던 얘기가 뭐냐면, People are policy. 사람이 곧 정책이다. 이런 모토를 내걸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레이건이 한 방으로 딱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그 메시지가 분명히 난 맥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커와 에드윈 미저라고 그 밑에서 정책 통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이 마이클 디버라고 홍보 전문가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비서실에서 트로이카 체제를 가서 운영을 해서 레이건 1기가 굉장히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비서실이. 그렇게 보면 나는 지금 친박의 사람들이 전부 납작업들 있잖아요. 심지어 뭐 외국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수위에 건 1000명 가까이 있는 기자가 있다며. 예. 근데도 최대석이라는 사람이 왜 경질되는지도 못 밝히고 있는 거야. 아무도 몰라. 이런 식의 이거를 텐션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렇게 세팅을 만드는 게 난 첫 이렇게 포석이 윤창중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윤창중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하고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칼럼을 안 봤었다니까. 너무 무서워. 근데 서 실장 어디 갔나? 아,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아, 아닙니다. 오늘 적응이 안 되나? 아니, 미국 얘기 막 하니까 아니 뭐 이게 탁 지금 뭐 트로이카 체제 얘기하면서 딱 내놓으니까 순간 우리 박사님도 약간 긴장해서 땀을 삐질 흘리셨어. 자기는 아니, 준비 다 해오고 말이야. 우리는 대충 나오고. 방심하게 하고. 그리고 야, 역시. 당대 대변인 나오고 그러니까 천하의 아무래도 서 뭐 실장이 다른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할지 몰라도 저는 대선 패배에 대한 그 통한과 절절한 그 자기 참회와 반성 때문에 말이 쉽게 안 나오는데 우리는 참여 안 하고 있는 얘기야. 이리 오세요. 우리 맞다 나면 회초리 있으니까 이리 좀 와보세요. 아, 근데 그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진짜 회초리 갖고 다닙니까? 아이 왜 또 아니야. 이게 갖고 다니면 때리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는 회초리 때려주세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저 회초리. 얼마인데 오늘 저 의총 자리에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뭐 그냥 맹렬 이렇게 문희상 비대위원장 저도 이번에 제가 이번까지 7번째 그 당대표로 모시는 비운의 대변인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뭐 당이 저거 참 근데 그때마다 이분들의 성격 파악하다 시간 다 갔거든요. 이번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처음 밥 먹어봤지 처음 이야기를 하나 봤지 근데 이 생각보다 이분이 정말 달변의 다변이시고요. 화려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표현 능력이. 오늘도 뭐 의총에서 보통 이렇게 써주면 그거를 이렇게 쭉 낭독하고 메시지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막 쫙 하는데 이거 정말 진심이다. 쇼라고 비판하더라. 쇼라고 비판하고 무슨 퍼포먼스로 댕기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당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당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난 이해 못하겠다. 그 이름도 말하기 참 미안한 사람들. 권노가 외람돼. 김원기 외람되다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냥 뭐 좀 거시기한 권노가 김원기 이게 당으로 볼 때는 참 그 고참 당원들 이분들이 연세도 있고 그래서 엎드리거나 무릎 꿇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더라고. 딱 모여가지고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엎드리는데 그거를 쇼라고 그랬다. 이거는 이 어느 당의 소속 당원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난 당 대변인 이 얘기는 해야 돼. 정말로 그러니까 쇼라 그러는 거야.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진심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댕기면서 이렇게 뭐 우는 척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진심 비대위. 진심이 있다는 건 전 뭐 진심 얼마나 캠프가 또 나왔네. 절박하고 그럴까. 근데 이제 또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사랑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는 방법과 이게 국민들이 그거 원하냐 말이죠. 무릎 꿇고 뭐 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걸 무슨 물어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마음은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뭐 광주 호남 가서 회초리 때려달라 그랬는데 회초리 때리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초리 때리는 것도 원래 예쁜 놈이니까 때려주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진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 근데 나 빼고 둘이 얘기하려고 박사니까 또 석사한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랬지. 예비 박사. 별걸 다 갖고 들이대는데 오늘?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심이라려고 하면
그 누군지 나는 금명은 안 하겠지만 네. 그 원로분들이 가서 무릎 꿇게 하는 게 나는 반성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분들을 집에 가시게 하는 게 반성이에요. 본인도 가고, 예? 그렇죠. 좀 그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 하는 거야. 왜 그 나이 드신 분들 와서 엄동설 안에 무릎 꿇게 해. 진짜 그게 무슨 그 진정성이 와닿겠어요. 집에 가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누가? 스스로 지금까지 모든 세대교체 스스로 물러난 세대교체가 없어요. 세대교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진심이라며. 그러면 세대교체에 그러니까 스스로 물러나서 세대교체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조선시대 왕들도 다 특히 저 태종하고 저 영조 왕위를 선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세대가 준비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 그 어떤 세대 교체 그리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형성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죠. 아니 그걸 누가 내가 얘기하면 편드는 게 되니까 지금 얘기가 전적으로 동의. 밑에서 치고 올라가야 이게 뭔가 바뀌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야지 변화가 오는 건데 아주 그런 예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누리당 쪽은 그런 게 있어요. 최병렬 씨 같은 분은 깨지고 나서 제발로 갚버려 깨끗하게 안 나타나잖아요. 박근혜 대표를 세운 게 최병렬 시스템이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가자. Almost heaven, West Virginia, Blue Ridge Mountain, Shenandoah River. Life is old there, older than the trees, younger than the mountains, growing like the breeze.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all my memories. 한번 맞아 죽을래나? 본질이죠, 본질, 현재. 현재 민주당의 본질적 문제죠.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좋다, 이게. 그러면 세대 교체를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나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놓고, 당내에서. 아니, 근데 그럴 수 없죠. 왜냐면 아니, 그리고 당내에서 그런 본인들도- 얘기가 나와요. 건강한 정당이지. 당내에서는 그러지 못하라고. 그게 뭐야, 정당이야? 본인들도 이미 4번이나 해먹어갖고 세대 교체를 누가 해? 4번 출마했지, 4번 해먹은 건 그러니까 아니야. 4번 공천권을 스스로 머리에다가 자기가 잡복을 했는데 4번을 그 공동 책임론이 있는데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가라 그러면 자기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구조적 딜레마가 있죠. 조금 또 하나 문제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문 의장이 당내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견해를 갖고 입장을 가지고 막 각축을 하는 거지 감정싸움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걸 자꾸 열어줄 생각을 해야지. 비대위원장이 그거 좀 하다가 서운하다고 야 너희들 어떻게 어른들한테 그럴 수 있냐 이래버리면 이게 어른들한테는 아니지. 아닌데. 어른들한테는 아닌데. 그럼 뭐 청래형한테 한 거지. 정청래 선배한테. 청래형이 쇼한다 그러니까 이제 청래형 들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정청래가 쇼한다 그랬어? 네. 의아하죠? 얘기하기 싫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뭘 쇼한다 이렇게 내부 비판도 아까 뭐 박 대변인이 저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니 뭐 이제 회초리 민생 투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민생 투어 이게 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할 거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좀 이제 우선 과제도 좀 발표를 하고 그 대선 때 뱉어냈던 공약의 공약 부분 뭐 저 패배했어도 어떻게 책임져 가겠다는 약속도 하게 댕기고 뭐 이런 이제 부분 속에서 좀 정책 마인드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좀 몇 가지 지금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뭐 쌍용차 문제, 그 문재인 후보 계속 얘기했었던 뭐 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 정권 못 가졌어도 뭐 이런 이야기 약속하고 또 그런 걸 안 하나요? 해요. 이제 뭐냐면 문희상 체제가 비로소 스타트가 한 게 지난 일요일, 그리고 오늘로 이제 그 목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한 게 이제 4일 정도가 된 건데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어쨌거나 사과하고 어쨌거나 같이 눈물 흘리고 위로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 대선 지고 한 달 다 돼가지고 지금 무슨 짓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문희상 위원장 생각은 그런 거예요.
본인에게 역할이 주어진 지 4일밖에 안 됐으니까 첫 스타트는 그거여야 되죠. 물론 당이 뭐 지도부가 뭐 있었거나 이렇게 되면 그 지도부가 대선 패배 바로 직후에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두드려 맞더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했겠죠. 과정을 했었겠죠. 근데 문희상 비대위원회가 들어선 지 4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4일 동안의 첫 행보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라는 것을 한 거예요. 내일 대전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번 주로 다 끝나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대선 평가 그리고 전대 준비, 정치 혁신 세 가지입니다. 이 정치 혁신이 대통령 선거 동안에 나왔던 새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어요. 그것을 입법하고 정리해내는 과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 뭐 노동 관련한 의제들, 비정규직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정리해고 관련돼서는 이미 우리 당의 그 환노위 소속의 의원들이 의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걸 밀어붙이고 하긴 할 거예요. 그러기에는 이제 회초리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민주 뉴스. 박용진의 민주 뉴스. 일단 맞아요. 아니 제가 국정 홍보처 직원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점수 땄어. 네? 점수 땄어. 위원장님 듣고 계시죠? 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니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을 좀 놓쳤고. 늦었지 많이. 네, 늦었고 그 결국 아무것도 제일 나쁜 리더십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리더십인데 근데 그거 한 달 동안 그렇게서는 일단 뭐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막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을 때 박기춘 그다음에 신계륜 원내대표 선거가 그 두 분의 의지와 무관하게 별로 변화한 사람으로 안 보이는 문제. 그리고 일컷 비대위라고 꾸린 분이 문희상. 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들. 이게 약간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반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아까 이철희 소장님 얘기한 대로 집에 가라는 얘기 나오기 전에 알아서 이렇게 좀 약간 쇼해 보이는 느낌. 나 가라 안 했어. 가시라 그랬지. 네, 그런다고 완화되는 게 아니야. 이미 문희상 대표는 다 들었어요. 귀가론 해야지. 귀가론입니다. 귀가론. 그렇지. 그런 거를 또 피해가려고 한다면. 내가 또 하나 생기는 불만은 뭐냐면요. 당 지도부, 당의 비상대책 지도부면 최소한 제일 먼저 어루만져야 될 사람이 당원들만 하면 안 해요? 그럼 당원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이놈의 당원들은 항상 뒷전이고 국민들만 쳐다보자는 거야. 그 국민들한테 별 사랑도 못 받으면서. 그럼 당원들 마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안 달려주는 거예요? 네? 당원을 달라고 사실 당원의 고향인 광주 전남을 간 건데 200명 초청했는데 30명밖에 안 오신 거죠. 그놈의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니, 그놈의 당원이? 아니, 그 초대하신 분들이 당원들이에요? 네, 아니, 물론 주로. 시민단체 분들. 시민단체 분이고 광주에 계신 분들인데 사실은 광주 전남은 이콜 호남은 당원에.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국 지역위원회별로 당원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조직하고 거기서부터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쭉 밟아서 올라와서 중앙으로 뭔가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맞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로 진행되면서 동시에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의 선우가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것 같고 뭐는 있는데 뭐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이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게 저 집이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뭔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면서 바꿔보겠다는 결기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고요. 우리 박 대변은 듣기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밖에 나와서 얘기해 보면 민주당 안 된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절대 나오세요. 야 그래도 민주당밖에 없다고 얘기한 사람은 대선위원회에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 내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조차도 그런 얘기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얘기 실망감이라 그럴까 그게 사실상 심리적으로 이미 폐기됐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127석의 의석을 야당이나 혹은 야권이 쥐고 있었던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쪽 빼고요. 근데 이 의석수가 그냥 물렁물렁한 덩치만 큰 이게 아이가 아니라면 이 경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잘 좀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지금 같아요. 아까 소장님 얘기하신 건 그냥 야 니네 빨리 집에 빨리 가고 해산해. 어? 이렇게만 지금 우리 청취자들에게 들릴 것 같아서 약간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과제를 다음 과제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예? 그 60년대 60년대를 이렇게 이끌어왔던 진산계 이 민주당 진산이 대표하던 그 민주당
물렁물렁하고 제대로 잘 반독대 추행도 못하고 박정희에 질질 끌려가던 그 민주당에게 생명력을 넣고 아까 얘기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 이런 것들을 제시했었던 71년 DJ처럼 뭐 이렇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한테? 그때 민주당 완전 달라졌다고 그러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당원이 없는 민주당이었다가 당원의 민주당, 그러니까 반독대 추등의 90. 안을 정도라는 게 우선이다 이거지. 지금 바깥에 근데 박근혜 정부랑 전선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른바 외환으로 내후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건 굉장히 나는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를 추스리는 작업, 봉합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면적으로 한번 이렇게 엎어보자 이거예요. 저게 정당권을 유지하려면 결국 정당은 그걸 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당히 누가 가서 대표 맡는다 해서 끌어가지는 게 아니니까 치열한 경쟁과 비판과 토론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펼치는 게 나는 민주당의 유일한 활로라고 봐요. 오케이. 네. 근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체계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 비대위를 세우면서 할 거냐 이게 아니라 그 대선 평가를 하고 아마 설 직후부터 대선 전에는 삿바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대선 전이나 설 전에는 삿바 싸움을 하고 설 이후부터 정말 구체적으로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왜 이렇게 됐냐를 놓고 대선 평가를 하겠죠. 그것과 함께 전대 준비가 들어가는데 이 전대 준비도 뭐냐면 전대 룰, 경선 룰, 당헌 당규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하나 호락호락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과정이 제가 뭐 기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사생결단식 멱살잡이 드잡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전면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 시기가 바로 그때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도 쉬쉬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전당대회를 임하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그것을 이 약간 좀 저 당을 홍보하고 디펜스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당황스러운 게 조용하면 담합했다고 그러고 싸우면 개파 다툼한다고 그러고 이 약간 그래요. 그런 거죠. 네, 원래 근데 저는 그 무덤 속의 침묵 이거 안 좋다.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무덤 속의 침묵을 강요하는 거 옳지 않고 정말 질그릇 깨지는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썩들썩 나야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에 에너지가 있느냐 그건 있어요. 할 거라고 봐요. 이거를 개파 싸움한다 이렇게 또 할까 봐서는 막 싸우는 왜 그게 개파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게 결국은 내부의 대표 경선 방식 이런 자꾸 이제 권력 다툼의 방법 갖고 싸워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또 지금 모바일 문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과제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지금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민주당을 뭘 과제를 하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민생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예를 들어 모범적인 케이스죠. 예전에 김근태 의원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부동산 원가 공개 같은 거 원가 공개 같은 문제 갖고 싸우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문제들 그때 그게 다 결국은 잘 안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경쟁을 할 때 국민들이 다시 관심을 갖고 자기들 문제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선호에 가까운 국민 선호에 가까운 개파든 정치인이 더 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건데 자꾸 싸움의 방법이나 이런 게 그냥 지위 다툼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개파 싸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요. 조금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민주당은. 네. 그래서 제가 왜 민주당이 109만 표를 졌느냐.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박근혜와 문재인의 어떤 인격의 차이, 사람이 선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아니라 난 리더십의 차이가 있었다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났을 때 이회창 후보와의 경쟁에서 왜 이겼느냐. 역시 나는 그런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당권 싸움에 있어서도 비주류가 이기려면 거기에 상응할 만큼의 대안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보여주고 무조건 주류니까 집에 가시고 이번에는 주저앉으시고 이번엔 우리 차례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정치본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판론을 그렇죠. 활용할 수는 있으나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 이거요. 네. 그럴 만한 분들이 보이세요? 아니 그건 만들어지는 거지. 그건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쳐다보면 저는 다 안에 있으니까 답답하지.
뭐 어떻게 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한데 밖에서 그런 것이 보이는지 저는 그냥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던 건데.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리더는 다 자질을 갖추고 있다가 기회를 만나면 딱 부상하는 게 아니고 리더십의 경쟁의 과정에서 성숙되고 진화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린 거지.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5년 뒤에 후보는 당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 5년이라는 치열한 경쟁, 당내 경쟁, 당외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리더십이 검증된 사람이 후보로 가는 게 맞아요. 그걸 그대로 가고 후보는 올라가 갑자기 등장해서 할 수,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정당의 기본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추진하면 좋겠고. 세 분한테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러나 아주 당내에서 치열할 거예요. 뭐 규칙, 룰, 이거 가지고 서로 삽바싸움하는 것도 치열할 겁니다. 또 하나가 뭐 예고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그냥 위험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많아서 일부러. 이른바 정체성 논쟁이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좌로 가서 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중도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도 지금 민주당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네 번의 연속 시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민주당에서 과학적 선거 시스템, 선거 기법을 배워와야 된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썼습니다.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러니까 제가 써서 넘겨서 이제 내일 나옵니다. 아침에. 그냥 동의하느냐는 거지. 동의하겠네. 그러면 자기가 썼으니까. 또 안 읽어보겠네. 아직 안 나왔잖아. 아침에 나오면 안 읽어볼 거 아니냐. 봐야지. 예,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중도가 맞냐? 중도로 가는 게 중도 개혁주의 정당 그거 쓴 거예요? 그러면 80년, 84년, 88년 진 이거 이 선거? 아니 내가 523대 13 이거? 그걸 어떻게 이겼나 하는 두 가지 얘기만 하고 싶은데 우선 룰을 규칙을 바꿔서 권력을 먹겠다는 거는 이거 민주주의 아닌 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 민주당은 다 거짓해서 당권 잡은 거 아니에요. 룰 바꿔서 당권 잡는 이런 게 어딨어. 룰 키 큰 사람 많으면 헤딩골 2골 잡아주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오랜만에 웃길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고요. 민주당의 문제는 진보냐 중도냐 나는 그 논쟁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든 뭐 진보든 정당 꼴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당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중도면 어떻고 뭐 진보면 어때 막말려서. 그것이 제대로 된 정당이기만 하면야 왜 지지 기반이 안 만들어지고 제대로 안 거지. 솔직히 뭐 진보를 내걸었지만 이번 선거를 진보 어젠다 갖고 선거 치렀어요? 뭐 하나라도 주도한 게 있어요? 진보 어젠다 없잖아. 단일화만. 그게 무슨 진보 정당이고 무슨 진보 노선이야. 중도 얘기한 사람들은 중도는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 있는 게 중도야 도대체? 가운데. 예? 중도가 다 박근혜 갔으면 100만 표 적겠어요? 만방으로 깨졌지. 중도는 나눠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누가 조금 더 먹으냐의 싸움은 이건 중도 노선이냐 아니냐 싸움이 아닌 거지. 이게 중도를 잘못 이해했어요. 중도는 뭐냐면 실제 뭘 좀 잘해가지고 성과를 낸 거를 조명받는 게 그게 이제 소위 중도라는 건데 자꾸 중도가 가운데로 수렴해가고 이런 이 1차원적인 그 평면에다가 그래프 그려놓고서는 왼쪽 우쪽 하는 그거는 학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거는 이제 그 정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중도냐 진보냐 막 이런 이념 노선하고 이게 민생 챙기고 뭐하고 하는 그 실천가가 돼야 할 시점에 갑자기 또 지식인스러워지고 막 이런 그런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뭐냐면 자꾸 그런 이념 노선 논쟁, 그 다음에 정당 모형 논쟁, 원내정당이 된다, 대중정당이 된다, 이런 거. 원내정당은 아무나 원내정당을 하고 원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대중정당은 또 그게 다 민생 챙기고 국민적인 지지 선언을 받아야지 대중정당도 되고 당원도 들어오고 이러는 거지. 자기네가 대중정당 노선을 취했다고 그래서 대중정당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원내정당을 해가지고 없었던 정책 마인드가 생겨가지고 막 정책 전문가들이 당에서 막 나타나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선으로 시간 하지 말라는 게 도끼자루 썩는다는 얘기죠. 당장 민생 현장 나가서 국민들하고 같이 정책 광장 열어가지고 국민들이 막 뭐 해달라 뭐 한다 그럼 그 아이디어 같이 나누고 그거 위해서 하겠다. 그때 125명인지 국회의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표 받는 거죠. 근데 486들이고 등등도 어디
그 현장 바닥에서 보이는 486이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그 당의 가장 주력이고 대세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뭐 하는 거야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진짜 답답하고 저게 무슨 정당이냐. Country roads take me home to the place I belong. West Virginia, Mountain Mama, take me home. Country roads. 새누리당 같은 경우 천막 농사 천막 당사 치고서 뭐하고 한 게 그게 뭐 쇼이기도 하고 하지만 천막 당사 친 것 자체가 벌써 국민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당사의 그 높은 빌딩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제 의미 이런 게 좀 당겨진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노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난 해야 된다. 뭐 시간 되면 합시다. 근데 노선 논쟁 해야 된다고. 그 내용을 그렇게 좀 싸우는 것도 구획을 지어서 차근차근 하자 이 말이지. 근데 그 중도냐 진보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민주당인데 급한 거는 유능하냐 무능하냐부터 먼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유능한 정당으로 가야 되지. 아프다. 유능하기만 하면 중도 못하고 뭐 진보 못해. 그건 그다음 논쟁이고. 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당의 시스템을 유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민주당한테는 태생적으로 못난 사람만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리더로 목하거느냐? 왜 자꾸 올망졸망하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향평준화 시키느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당내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당원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정당 모델의 기본에 충실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커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요. 그걸 민주당 그걸 다 죽여놨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하게 지금 언론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과하게 마치 제가 이야기한 룰 세팅 문제와 당원당규의 이제 뭐 개정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너무 권력 다툼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모바일이냐면 모바일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갈 거냐 지지자 정당 중심으로 갈 거냐 이것을 가지고 정체성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메시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게. 모바일 투표를 했으면 잘못이야. 정당이 그렇네. 말이 잘못이다. 전생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거 아니에요, 그죠? 모바일 투표라는 네, 거를. 그렇죠. 그럼 이거 실태 조사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게 제대로 안착이 돼 있는지, 어느 부분이 과잉대표되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기술적 난점이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정당이라고 공당이라고 하면 실시를 몇 번 해봤으면 짚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부작용이 나왔잖아요. 허점도 보였잖아. 그러면 실태 조사를 객관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채택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논쟁으로 가자. 이게 발전된 논쟁이지. 지금은 모바일을 도입할 거냐, 유지할 거냐, 중단할 거냐가 당권이 어디로 가느냐와 관련된 이거는 권력투쟁의 논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문제를 푸는 코스를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민주당이 모든 걸 그런 식으로 결론 내버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재개하니까 할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좀 엉성해. 그리고 좀 시목이 잘 안 맞아. 이게 이제 시즌 2의 처음이니까 다음에도 한 번 더 나올 욕심으로 내가 과제를 하나 탁. 매일 나오셔. 매일이요? 매번.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현재 계획은 주일에. 아니 반을 봐야 돼. 반을 봐서 이게 클릭수가 높으면 사장님이 열심히 하라 그럴 거고 반응이 낮으면 내가 이거는 정말 유의 깊게 조사했어요. 그거 지금 새로 하려고? 아니 요 얘기만 딱 던지고 저는 민주당이 새로운 다수자 연합을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다수자 연합을 형성하는데 되게 유의 깊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진보정당의 이 대선에서의 득표율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이 그냥 이른바 이 노동자 집단 투표가 이번에 없었잖아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 노동자 집단 투표가 이제 1대1 구도에서 이 봉인이 풀리면서 노동자 집단 투표라고 하는 진보정당이 끌어내는 이 봉인이 풀리면서 사실상 지역주의 투표로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 그걸 2002년 지금 표 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일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얘기해 봅시다. 예. 네?
진보 다음 시간에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민주당 뉴스에서 진보 뉴스. 신민주당 전략의 핵심인 다수제한합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그러면 아, 공부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음 고정이야. 네, 해봅시다. 해봐. 아니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저는 민주당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다 저기인데 새누리당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나? 새누리당은 또 뭐 그 새누리당의 장점 뭐 이런 것도 저게 좀 맞아요. 살펴봐야 됩니다. 이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봐야 오케이. 돼요. 새누리당에서 한번 모셔와야 되나? 오늘은 뭐 이거 모실 수도 있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는데 어땠어요, 김박? 적응이 잘 돼요? 네, 뭐 음주 방송이라. 아니 뭐 전혀 티 안 나는데. 네, 저분 늘 저러고 아까 식사할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반주. 네. 반주. 우리 김박의 스승님이 또 반주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물려받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혼주, 폭탄주라고 저 혼주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학풍에는 기풍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거든. 서 실장은 어땠어요? 아니 얘기도 안 들어봤어요 지금. 한 거 아니야?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더 좀 이렇게 재밌고 조금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제가 조금 더 무겁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아니 아주 좋았어요. 네.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를 따뜻한 독설 좋았어. 따뜻한 독설 좋았어. 포장하기 다르냐? 서 실장은 나는 새해 들어서 요새 뭐 설악산도 갔다 오고 소백산 갔다 오면서 같이 갔다 온 사람 만났어. 예, 그래서 좀 뭐 신길전에서 2차에서 독립하려고 좀 폼 좀 잡아보라 했더니 안 돼! 컨셉이 안 맞아! 원래대로 할래! 산을 잘 탄다라고 내가 전해드렸는데 그래요? 같이 갔다 온 사람한테 산 잘 타디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던데요. 이러더라고. 1박 2일 오랜만에 종주했더니 죽겠더라고. 우리 잘생긴 박대 말도 잘하고. 아이고 예. 제가 사실은 작년 28일 날 12월 28일 날 아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힐링 번개 서울 이런 이름으로 지지자분들하고 모임을 했어요. 꽤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첫 마이크를 넘겨드린 60대 중반의 할머니 한 분이 마이크를 잡자마자 계속 우시면서 처음에 좀 분위기 좋게 하려고 커피숍에서 따뜻하게 좀 기타도 치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좀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우리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울었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조금 분위기를 약간 좋게 하다가 또 젊은 여성 한 분이 마이크를 쥐고 또 울면서 자기는 선거 끝나고 그날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눈물이 나서 3일째 울었다. 그런데 직장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자꾸 우냐고 물어보는데 자기는 그 말을 대답할 말에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TBS에서 박용진 씨가 우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자고 그러니까 그래 여길 가면 나보고 왜 우느냐고 물어보지는 않겠구나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또 다 울었어요. 지금 이렇게 4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갑자기 미안하기도 해요. 저 자식은 저거 반성도 안 하고 당 대장은 댕기면서 회초리 만든다고 댕기는데 웃나보다 이런 거 생각하실까 봐 걱정도 되는데 치열하게 반성하는 것 반드시 여기 세 분 모시고서 하는 과정으로 좀 삼으려고 하고요. 대죄를 진 거니까 이 대죄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다음에 기회 주시면 나와서 요 관련해서 좀 좀 그만 좀 해. 시간 넘었어요? 자, 우리 말을 이렇게 길어. 죄송합니다. 불킨 능력이 내 마음대로 계속 민주당이 욕먹는 시즌이야. 다 했어요? 예. 다 한 거죠? 예,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고요. 예. 시즌2 한번 잘 가봅시다. 잘 가서 요만큼이라도 기여를 해서 뭔가 좀 변화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대선을 앞둔 2007년 관점 있는 뉴스 프레시아는 독립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프레시앙 회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명박 정부와 궤를 같이 했네요. 회원 모집 시작과 함께 1000여 명의 독자가 가입했고
지금까지 5년여간 2283명의 프레시앙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프레시안을 아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215명이 프레시앙으로 이름을 올려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강기훈, 강명, 강봉구, 강소영, 강희, 강희창, 공정경, 곽수정, 곽재원, 구강일, 구민수, 구은영, 권경선, 권호동, 권용준, 권재혁, 권태은, 김가영, 김경호, 김경아, 김도환, 김동기, 김동준, 김락중, 김명진, 김민중, 김민지, 김민호, 김병민, 김보연, 김상희, 김선혜, 김선희, 김세걸, 김수희, 김수진, 김수연, 김숙경, 김숙자, 김순자, 김승용, 김승훈, 김영미, 김유나, 김은영, 김인근, 김인미, 김재욱, 김재준, 김재현, 김준기, 김진범, 김진효, 김하나, 김혜수, 김현미, 김현정, 김현주, 김현준, 김형옥, 김형윤, 김혜영, 김희영, 김희자, 나태영, 남지우, 노재봉, 도영우, 문선일, 문정혜, 민경미, 박명혜, 박명훈, 박미경, 박복숙, 박상수, 박서윤, 박선미, 박성숙, 박성재, 박용구, 박용호, 박윤, 박윤정, 박은숙, 박일주, 박재석, 박정수, 박준수, 박지영, 박혜정, 배성우, 배인휴, 배영애, 배혜영, 배경미, 백종진, 병규찬, 변진경. 어렵네요. 예. 서근영, 설아미, 서명신, 서정환, 서완희, 서정아, 서혜석, 서령재, 설진철, 성지연, 성하목, 소영옥, 송창민, 송기동, 송영일, 송은정, 신지미, 신하나, 신혜영, 신모란, 신민정, 심재난, 심재윤, 안철기, 안병철, 양정모, 양태철, 양현경, 엄주율, 엄태수, 연명필, 오성용, 오용진, 오창환, 우희숙, 유성웅, 유정길, 유창승, 유혜민, 윤성애, 윤숙현, 윤장현, 윤지희, 이경남, 이광우, 이덕일, 이민재, 이민철, 이상희, 이세희, 이승택, 이영균, 이용수, 이원중, 이원태, 이은정, 이재헌, 이정미, 이정윤, 이재훈, 이준, 이지영, 이지윤, 이진수, 이천영, 이하기, 이혜일, 이혜연숙, 이혜경, 이환희, 이효근, 이효정, 임경옥, 임미경, 이명수, 임재성, 임지연, 임지영, 임창혁, 장봉국, 장상열, 장성희, 장순원, 장윤미, 장정아, 장재, 장영권, 전대열, 전준희, 정다워, 정명진, 정소연, 정원경, 정재형, 정지연, 정지은, 정춘자, 정혜경, 조경미, 조수근, 조수진, 조현성, 지정미, 차효선, 천은아, 최신웅, 최윤정, 최현선, 최현주, 최형규, 하지은, 한정선, 허경환, 호승연, 홍지수, 황준아. 이상 215명의 프레시앙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좀 급하게 읽으면서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 프레시앙 회원 가입, 프레시앙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레시안닷컴을 친다. 2. 상단 오른쪽 파란 동그라미 프레시안 후원하기를 클릭한다. 3. 프레시안 되기를 또 클릭한다. 4. 줄줄이 나오는 회원 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격하게 의심하며 동의한다. 5.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 내가 대한민국에 현존하는지 확인한다. 6.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후원금을 정한다. 참고로 3,000원부터입니다. 7. 은행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아낌없이 퍼주고 마지막 확인을 누르면 끝. 또 있습니다. 프레시안 회원을 지칭하는 프레시안은 프레시안을 사랑하며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앞으로 프레시안 회원으로 가입하는 모든 분의 이름을 매주 이철이 이쑤시개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like you're supposed to. Hey.